발이 편해야 온몸이 편합니다. 온갖 장기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시영 박사가 이 연구에서 만든 건데요. 깔창입니다. 여러분 전화하시기 바라고요. 애국 기업이고요. 이봉규 TV 파격 할인합니다. 엄청나게 할인합니다. 전화하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쟁하는 변호사 강태풍 황신업 변호사 모셨는데요. 그 남국이 같은 변호사인데 뭐 이런 변호사가 네. 있어. 양아치 변호사야 뭐야? 김남국인데요. 변호사 아니야 저것도? 예, 변호사죠. 그 로스쿨 일기입니다. 일기. 예, 일기인데 원래 중앙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이제 늦게까지 사법 시험을 공부하다가 이게 이제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그 대학원을 갔어요. 그 조국이 대학원. 네, 조국이 이제 제자가 된 거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국 옹호대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 조국 옹호대가 되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결국 그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배지까지 안산 단 단원 거야. 의뢰 국회의원 배지까지 단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입지전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법 시험을 못 붙고 소위 좀 이렇게 헤매다가 로스쿨이 딱 생기는 바람에 그야말로 일기야? 일기입니다. 그때 일기라고 하는 건요. 그 당시에는 사법시험하고 병행했습니다. 사법시험도 존재하고 왜냐하면 유예 기간을 둬야 되니까. 그렇지, 로스쿨도 존재했는데 이 존심 있던 사람들은 사법고시 하던 사람들은 절대 로스쿨 안 갔습니다. 내가 끝까지 사법시험을 하지 어떻게 로스쿨을 가느냐. 그랬는데 김남국이는 바로 이제 간 겁니다. 근데 로스쿨 일기는 얼마나 혜택을 받았냐면은 이 사법시험하고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 들어가기가 쉬웠어요. 왜냐면은 아직은 사법시험이 있으니까. 그렇지. 공부 좀 잘하는 사람들은 난 사법시험을 고집을 보겠다. 하고. 그렇죠. 사법시험을 보면 바로 판검사로 갈 수 있는 거니까. 로스쿨은 바로 판검사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법시험을 고집하면서 로스쿨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들어가기가 쉬웠다. 첫 번째. 그래서 그때 뭐 거의 아무나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하여튼 들어가기 쉬웠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변호사 시험도 혜택을 받았어요. 일기다 보니까 거의 다 붙여줬어요 그냥. 그래서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은 90% 이상이 다 붙었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은 로스쿨 졸업해도 한 50% 정도밖에 못 붙고. 변호사 시험이. 변호사 시험이. 그리고 이게 이제 쌓이지 않습니까? 못 붙은 사람이 쌓이다 보니까 뭐 재수 30까지 하고 심지어 5번 떨어지면 오탈자라고 해서 아웃입니다. 예, 그러니까 로스쿨 나와가지고 시험을 5번의 기회를 주는데요. 5번을 떨어지면 아웃입니다. 영원히. 이걸 오탈자라고 그러죠. 예, 5번 탈락했다 오탈자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그 김남국이는 그야말로 좌파가 만든 로스쿨. 사실 여기에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이제 김남국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후에 또 이제 조국이하고 인연을 맺었지 않습니까? 아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방송국에 이제 패널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패널로 나갈 때 저하고 사실은 많이 만났습니다. 저하고 이제 패널로 사실은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방송에 나가다가 그만둔 것이 이 김남국이랑 나갔을 때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저쪽에는 김남국하고 최진봉이가 나왔어요. 최진봉 아시잖아요. 둘 다 아주 저 왼쪽 예, 왼쪽이죠. 이쪽에는 저하고 이제 다른 뭐 중립 인사가 나갔는데 그때 이제 조국이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는 MBN이었습니다. 거기 나가가지고 조국이를 구속시켜야 된다. 그 초기였어요, 초기. 조국이 사태가 막 터질 때, 정영진 사태가 터질 때, 그렇게 저는 강하게 이제 치고 나갔더니 이쪽에서 엄청난 입에 거품을 물면서 방어를 했죠. 근데 더 웃기는 게 제가 그때 조금 이제 강하게 치고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고정으로 이제 나오게 돼가지고 그때 서너 번째 나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방송 끝나고 나서. 그러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다음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그때만 해도 조국이가 10%대 아닙니까? 10%대예요. 그때 이제 법무장관으로 갔을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법무장관 물러나라. 그리고 조국이 이런 사태라면 이건 구속감이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니까 그때 얼마나 10%대입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그런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방송 많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YT에 뭐 등등 나가고 있었는데 YT에도 그때 굉장히 저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하여튼 방송에서 이제 나오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더러워서 그만두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방송을 엄청나게 많이 나가다가 패널을 다 그만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조국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김남국이랑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있었죠. 이 패널로서 말이죠. 자, 그때 이제 김남국이가 하는 말들이 뭐냐면 이 친구는 열심히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패널 나가면 딱 시간에 맞춰서 한 10분 전에 가잖아요. 박사님도 해보셨지만 이 친구는 한 1시간 전에 옵니다.
아니면 30분 전에 와가지고 막 그 밑을 치고 애웁니다. 이거 애우고 하여튼 열심히는 해요. 그래서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이럴 기회가 있으면 항상 어렵다고 이제 그때 변호사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로스쿨 나와가지고 일기인데 이게 사법 시험도 아니고 또 젊은 친구니까 사건이 안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건이 뭐 어서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로펌에 좋은데 취직을 못했죠. 취직은 안 취직을 되고. 못했고 그냥 개인 변호사 하고 있었어요. 개인 변호사 개인 변호사 하고 있는데 누가 김남국한테 가겠습니까? 그렇지. 더군다나 이모라고 지금 약간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항상 어렵다 그러면서 뭐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진짜로 페이스북에도 자기가 또 유튜브 같은 데 나가서 100만 원만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죽하면 한 푼 줍쇼라는 예. 게 별명이 됐어요. 예, 그걸 이제 아주 국회 나면서 후원금 달라고 한 그러니까 거고. 한푼 줍쇼. 그 변호사 할 때도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왜 100만 원 이게 벌기 어려우냐면요. 아, 변호사 100만 원도 못 번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처음에 이제 차려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또 임대료 사무실 내죠. 예, 사무실. 임대료 내죠. 예, 그런 거 하면은 최소한 아무리 안 들어가도 7,8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그다음에 또 세금 내고 어쩌고 하면 하여튼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을 하려면 1,000만 원은 예, 수입이 돼야 돼. 예, 1,000만 원은 가자 똔똔입니다. 똔똔인데 똔똔입니다. 그게 안 들어오면 네, 적자네, 그러면 적자. 그거보다 더 들어와야 집에 가져간다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그러면 집에 가져가는 돈이 100만 원 되는 게 처음에 차려서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 그러네. 예. 그래서 1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는 이게 김남국의 어떤 그 항상 하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이제 들으셨겠지만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 구두 살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빵꾸나 그냥 빵꾸난 운동화. 실제로 유튜브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다음에 빵꾸난 양말을 신고 다니기도 하고 맨날 라면만 먹고 산다.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실제로요. 야, 근데 운동화 빵꾸나가 쉽지 않아. 그렇죠. 그걸 일부러 빵꾸낸 거예요, 뭐야? 글쎄요, 이게 어떻게 아니, 구두를 살 아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옛날 운동화도 아니고 요즘 네. 운동화가 위에가 그 글쎄 엄지발가락인데 말이에요. 빵꾸 보셨죠? 아니에요. 그다음에 더 웃기는 건 아무리 일부러 빵꾸낸 거예요. 그거. 아무리 변호사가 다른 건 없어도 두 가지는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서류 가방은 있어야 돼요. 근데 서류 가방을 살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백팩을 메고 다녔어요. 그래서 왜 백팩을 메고 다니니까 서류 가방을 살 돈이 없다. 변호사 가방. 이거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엄살을 떨어.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야, 60억.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던 김남국이는 그런 김남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5억을 갖다가 신고를 했고요. 네. 진짜 신고한 돈이 신고한 돈이. 신고 안 한 돈이 60억, 75억.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그래서 재벌이다. 카이저다. 심지어 어떤 유튜브에서는 카이저 김남국, 야. 황제다. 황제다, 이거. 거지 코스프레 하던 김남국이가 75억의 돈이. 그런데 이제 이 75억이 어디서 나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 지금 그게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을 못 벌었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김남국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차려가지고 돈을 집에 가져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한 1,000만 원을 벌어도 1년에 1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뭐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얘가 2021년에 국회의원이 됐을 때 이때 8억 얼마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2023년에 15억을 신고했습니다. 15억. 그것도 8억에서 12억으로 15억으로. 그것도 이상한데. 이것도 하여튼 이상하죠. 그것도 이상한데 60억이 그 투자 자금이 그렇죠. 어디서 나왔냐 이거야. 그렇죠. 돈이 어디서? 아니 사실은 일단 60억 잠깐 차치하더라도 저는 15억도 그것도 이상해. 정말 이게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봉급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안 되는 돈이야. 그리고 로스쿨 일기이기 때문에 변호사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변호사 하면서 그 이제 방송 패널 좀 하다가 이제 국회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 변호사 뭐 4, 5년 한 겁니다. 3, 4년 진짜 한 거는. 근데 그걸 해가지고서 그렇게 벌 수가 없을 뿐만 아이, 아니라 도저히 안 되고. 안 됩니다. 제가 그거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자, 안 되고 이것도 이상하고 거기다가 놀라운 것이 60억 원의 위믹스 코인을 갖고 있었다. 그건 80만 개.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 돈이 어디서 났냐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이해충돌 얘기도 나오고 이해충돌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코인을 갖고서 코인에 대해서 과세하는 법안을 갖다 유예시켰다는 거. 이것도 지금 이해충돌 이것도 큰 겁니다. 크기는. 그렇지. 근데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일부만 현금화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현금화를 시켰으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그렇죠. 코인은 아직 신고를 안 해도 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을 갖다가 이제 이게 재산이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과세도 안 하고 이랬던 이유가 이걸 재산으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한쪽에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세도 안 하고 신고 의무도 아직은 면제가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세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김남국이가 셀프 법안을 만들어서 유예시켜 버린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코인 거래 실명제 요거가 되니까 그 직전에 2달 전에 싹 팔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켰다는 의심이 있는데 그러면 현금화를 시켰으면은 재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예, 근데 재산 신고를 안 했거든요. 안 했지. 그러면 이거 지금 재산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치고 들어가니까 김남국 얘기가 뭐냐면 아직 안 팔았다. 안 팔았답니다. 다른 거래소로 옮겨가지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만 현금화 시켰고 지금 다른 코인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자 들어보십시오. 일부만 현금화 시켰다면 일부만 팔았다는 얘기인데 다른 코인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팔아가지고서 샀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팔아가지고 샀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안 팔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 팔았고 그 일부만 팔았고 다른 코인을 갖고 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대답할 거리가 궁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일단은 어쨌든 다른 거래소로 갔다가 이 코인으로 갖고 있든 아니면 현금화를 시켰든 아니면 팔아가지고 다른 코인을 샀든 하여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만약에 현금화를 시켰다면 이거를 신고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거고 법을 위반한 거고요. 재산신고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코인을 갖고 있다면 지금 이제 이 코인 실명제 이것이 됐기 때문에 어떤 코인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수사기관에서는 아마 알 겁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현금화를 시켰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 하는 거고 현금화를 안 시켰다면 물론 이제 제대로 갖고 있는 거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돈이 어디서 났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가 김남국이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팔아가지고서 코인을 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남국이가 LG 디스플레이를 팔아가지고서 현금화를 시킨 돈이 그게 15억이라는 거예요. 원래가 현금이 재산 그렇죠, 신고 신고. 때. 예, 원래가 현금 재산 신고할 때 처음에는 1억 얼마를 신고를 했대요. 그랬는데 직전 2023년 요 신고하면서 그때 15억을 신고했는데 이 15억이 주식 팔은 돈이라는 거야. 그럼 주식 파는 돈은 이 15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60억 그 코인 사는 거하고 상관없는 아니죠. 거지. 아니,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거짓말을 하다 거짓말한 보니까 겁니다. 이게 많지. 예, 그래서 지금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 팔아가지고 코인 샀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코인을 산 돈 무슨 돈을 샀느냐 이제 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게 이제 문제.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 그거 어떻게 보여? 어떻게 보여? 그래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보냐면 이거 추측입니다. 네. 예, 물론 추측입니다. 뭐 예. 근거가 내가 있는 게 아닌데 네. 그 대장동의 저수지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 네, 그럼 많이 나왔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네. 자, 이재명 팀, 이재명과 이재명, 정진상 등등 이재명 팀이 그 저수지 돈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그렇죠. 다시 말해서 대선 자금이죠. 대선 자금을 이제 모았다 이렇게 추측이 되잖아요. 원래 그건 뭐 아니 여러 왜냐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이재명 네. 개인 돈 부자 만들어 주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대통령을 예, 예. 만들어서 자기들도 한 자리 하고 자기들 다 대한민국을 먹자 이렇게 된 건데. 그렇죠. 자, 그런데 저수지에 이제 대장동이고 뭐 미래이고 뭐 모았어. 네. 근데 저수지만 놔둘 거냐? 그게 아니라 대선 자금 써니까 이게 나갔을 거 아니야 어디로? 그렇죠. 이렇게 근데 나눠줬겠죠. 나갔는데 나눠줬겠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드는데 결정적인 말로로 살 놈들. 예. 그게 김남국 같은 놈들한테. 수행실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행실장까지. 그런 놈들한테 11회, 예. 이제 정치자금 그렇죠. 비슷하게 이제 일단 밀어넣는 거야. 그렇죠. 저수지에서 이렇게 그렇죠. 예. 밀어넣었다가 네. 그렇게 해서 활동하고 예. 그다음 대선이 딱 들어가면 일단 또 아와시 다시 말해서 갔던 돈이 일부는 이재명 띄우는데 활용하고 일부는 대선 자금 때 다시 선거 캠프로 들어와서 그렇죠. 이게 이제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리고 가상 왜냐하면 그때 팔을 때 얘가 직전에 팔았어요. 직전에. 대선 직전에 예, 팔았어요. 직전에 팔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다리가 제 추측이 예. 저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금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고 그렇지. 세탁의 방법일 수가 있죠. 세탁의 방법. 돈 세탁의 방법으로서는 가장 좋죠. 그게 몇 번만 가상자산 돌리면은 추적이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김남국이가 뭘 했는가를 대선 그 국면에서 뭘 했는가 그리고 그 전에 뭘 했는가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국이를 옹호하고 수호하는데 아주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됐으니까요. 그런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재명 돕기에 수행실장까지 하고 완전히 최측근으로 아이, 뭐 7인회까지 들어가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한다면 돈도 결국은 이재명과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결부된- 없다. 그렇게 이런 얘기고요.